882.59입니다. 자연계열 3 있죠. 그걸 다시 계산해 볼게요. 보시면 지금 안정권으로 다 바뀌었죠. 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 2024 정시방송, 오늘 제가 준비한 대학별 분석방송 바로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자, 그러면 서울시립대학교가 요번에 정시로는 아이들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그리고 시립대학교가 반영하는 비율이 좀 다양합니다. 그 부분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서울시립대학교는 정시 모집으로 가군과 나군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을 선발하는 인원을 잘 보시면 가군에 뭐 수능 위주랑 실기가 있고 나군에 수능 위주가 있고 하는데 인원에 대한 차이가 크죠. 나군에서 진짜 많은 아이들을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657명 정도를 뽑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을 다 나군에서 선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군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선발하지 않다 보니까 솔직히 서울시립대학교는 나군 중심으로 대학교 라인을 구성할 때가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시립대학교 이 나군에는 도대체 어떤 아이들이 올까요? 일단 가군에 있는 중앙대나 경희대, 외대 아이들이 오겠죠. 그래서 일단 중앙대나 경희대 보시면 가군에서 아이들 선발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 라인을 좀 구성을 할 때 시립대학교가 계산을 좀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있는 이제 가군 아이들이 이 나군 라인으로 좀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립대학교 이제 점수 계산할 때는 상대적으로 중앙대나 경희대 이 부분들도 좀 같이 계산하면서 보거든요. 이해가시죠? 자, 서울시립대학교 정시 모집 요강 라인에 이제 반영 비율을 좀 봐야 되는데 보시면은 되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인문계열 1, 2, 3가 있고요. 자연계열 1, 2, 3가 있고, 그리고 영어에 대한 부분이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인문계열 1 같은 경우는 보시면 뭐 국어나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미적이나 기하, 화통을 다 봅니다.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도 사회과학을 다 본다라는 건 인문계열 1과 2는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번에 바뀐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저 인문계열 3입니다. 인문계열 3 같은 경우는 보시면 미적기하를 본 아이들이 화통 본 아이들과 함께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옆에 보시면은 탐구 영역이 두 과목을 보는 데 있어서 사탐만 봅니다. 그죠? 사탐에 대한 비중이 한 15% 정도가 되는데 그런 얘기는 미적을 보고 사탐을 본 아이가 좀 유리할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번에. 근데 사탐만 봤다라는 건 이과 아이들이 문과로 교차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이 좀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시립대학교 자연계 같은 경우도 1, 2, 3로 뽑는데 솔직히 1과 2와 3 라인에 가장 봐야 되는 건 3에서 미적과 화통본 아이, 그러니까 화통본 아이도 지원이 가능한데 문제는 그럼 문과 아이가 교차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하겠지만 사탐을 본 아이들은 지원이 안 되고 과탐 본 아이들만 지원하다 보니까 대학교 지원 마지막 관문 정시가 남았습니다. 대학교 학과 라인 상중하 라인 컨설팅을 서영진 컨설턴트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단계는요 성적표를 접수할 거고요. 그 다음 사전 질문지를 발송을 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대학과 학과에 대해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대학 라인을 짤 거고요. 왜 그렇게 대학 라인이 짜졌는지 가나다군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저에게 컨설팅을 신청하고 싶으십니까? 02-593-8253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바텀을 보고 화통을 봤어요. 근데 화통을 겁나 잘 봤잖아요? 그러면 꼭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자연계 3 있잖아요. 저기 지원할 때 화통 보고 과탐 본 아이가 화통을 좀 잘 봤다라면 한번 해볼 만해요. 그건 좀 이따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반영에 대한 비율이 이제 학과 그 1, 2, 3에 따라 조금씩 틀리지만 이과는 다 10%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문계열 3가 가장 높은 비율을 가져가고 있어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인문계열 3가 250점의 1등급이고 뒤로 빠지는데 2점씩 빠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등급 점수 반영은 1등급과 2등급 사이는 다 2점씩 빠져요. 전체 수가 좀 달라서 그렇지. 그리고 3등급 때 점수가 이제 조금 더 벌어지면서 한 4점 정도를 빼는데 솔직히 서울시립대학교 영어 2등급 아이들이 지원했을 때는 점수가 크게 밀리지는 않고요. 3등급 때부터 약간 점수가 밀리기는 하는데 2등급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문계열 1, 2, 3와 자연계열 1, 2, 3는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을 선발을 하고 있을까요?
인문계열은 자세히 보시면은 인문계열 1은 행정이나 국제, 뭐 사회복지 이런 사회과학대학교 행정학과 색깔이 좀 나고요. 인문계열 2가 이제 경상계 색깔이 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인문계열 2가 저기 수학에 대한 비율이 40%잖아요. 아, 경상계열이기 때문에. 그리고 융합 전공 학부 같은 경우도 이게 나눠져요. 그래서 도시사회학과나 국제도시개발은 인문 2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국사나 철학 쪽으로 가는 아이들은 3로 계산이 되는데, 그러면 인문 3는 어떤 거냐면, 뭐 역사나 아니면은 이런 어문계열들, 요런 라인들이 이제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육문이나 국어 국문, 국사, 철학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은, 자연계열 1의 수학에 대한 비중이 높은 이유가 있겠죠. 공대 라인 일단 먹고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AI나 전자 쪽, 이쪽도 다, 자연계열 1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은 학과를 포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2와 3인데, 저 3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이나 건축 쪽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연계 3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화통본 아이들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화통본 아이들이 지원을 하더라도 저 아이들이 문과 아이들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과탐을 보고 와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계 3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화통본 아이들 요 라인이 있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시립대학교 얘기할 때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계 아이를 저희 컨쇼 정시혁명으로 한번 돌려본 겁니다. 돌려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노란 색깔이 자연계열 1이고요. 여기 이제 파란 색깔이 자연계열 2고요. 여기 이제 환경공학과가 더 있는 거고요. 융합화학이랑. 그리고 요 이제 건축이랑 조경이 자연계열 3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우리 아이 성적을 입력했을 때 점수가 다르게 나옵니다. 환산이.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반영 비율이 달라서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부터 여기 건축이랑 조경이 있죠. 여기만 열어놓을게요. 자, 보시면은 882.59입니다. 이거를 지금부터 성적을 좀 수정을 좀 해볼게요. 성적을. 미적을 본 아이가 지금 70에 6점으로 표점이 127이고 백분위가 7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누적 백분위가 한 10.65 정도 되는 친구예요. 이거를 지금 화통 본 친구로 바꿔볼게요. 화통을 본 친구로 바꾸게 되면 화통 같은 경우는 13점으로 하면 127에 90에 아까 누적 백분위 10.65 똑같이 나오죠. 이걸 가지고 아까 그 자연계열 3 있죠. 그걸 다시 계산해 볼게요. 보시면 지금 안정권으로 다 바뀌었죠. 보시면은 우리 아이 점수가 지금 897.71로 어떻게 됐냐면 올라갔어요. 아까 882.59였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자연계 3 같은 경우 우리 아이가 화통을 보고 그리고 과탐을 보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화통을 잘 봤다라면. 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교차 지원하기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화통 본 아이들한테 밀려날 수 있거든요. 자연계 아이들이. 그죠? 왜 그러냐면 서울시립대학교는요. 이거 점수 계산할 때 미적분이랑 화통이랑 최고 점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런데 요번에 미적이 최고 점수가 147이고요. 화통이 140점이거든요. 최고 점수가 화통이 더 낮게 형성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시립대학교 형식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화통 본 아이들이 점수대가 더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서울시립대학교는요. 생각보다 요번에 교차한다라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이 부분이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만일 과탐을 보고 화통을 보고 시험을 본 아이예요. 근데 화통을 되게 잘 봤어. 그러면 시립대학교 요 라인을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 자연계열 3 같은 경우 그리고 인문 1, 2, 3 같은 경우도 화통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화통에 대한 점수에 대한 계산법이 시립대학교는 문과 아이들이 결코 불리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보통 이제 작년 대학교 입결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2023학년 데이터랑 좀 비교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대학교 환산 점수거든요. 2023학년에 같은 100분위 기준으로 이제 아이 점수를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같은 수준의 아이를 점수를 집어넣었을 때 2023학년 같은 경우는 도시행정이나 경영이나 영어 영문을 누는 아이가 916점, 908점, 923점 이 정도가 나왔던 학생이에요. 이거를 이번 시즌에 맞게끔 가채점 기준으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2024학년 환산 점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점수가 나오냐면 890점대, 그리고 905점대, 891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표점에 대한 부분이 좀 낮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해 대학교 지금 발표하고 있는 환산 점수나 이 입결을 가지고 이번 시즌 아이의 데이터를 구성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번 시즌에 맞게끔 환산 점수라는 부분의 표점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 환산 점수가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 시즌에 맞게끔 다시 계산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이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따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2024 정시방송 서울 시립대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또 분석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